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DSBA 연구실 박사과정 박진우입니다. 제가 이번에 리뷰드릴 논문은 Adaptive Normalization for Non-Stationary Time Series Forecasting a Temporal Slice Perspective란 이름의 연구입니다. 그럼 해당 논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논문 리뷰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당 연구에 대한 오버뷰입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슬라이싱 어댑티브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를 제가 간략하게 한 문장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는 시계열 데이터에 내재되어 있는 어떠한 논스테이셔너리를 완화하기 위해서 슬라이싱 기반의 노멀라이제이션 방법론을 제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기존 노멀라이제이션 방법론들의 어떠한 기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노멀라이제이션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시계열 데이터의 논스테이셔너리티를 해결하고자 하는 연구들은 보통 인풋 시리즈와 프레딕션 랭스, 즉 호라이즌 시리즈 간의 분포 불일치를 간과하고 있으며, 또한 이제 변화하는 타임 포인트들이 동일 인스턴스 내에서는 동일한 통계적 특성을 공유한다고 가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들은 사실 너무 이상적이고 실제 세계의 데이터에 대해서 적용을 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성능 향상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고려를 해주어야 되는 부분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린 인풋 시리즈와 프레딕션 랭스 간에 발생하는 분포 차이를 좀 줄이고자 이 제안 연구에서는 입력 데이터의 통계적인 특성들을 Statistics Prediction 모듈을 통해서 미래의 데이터들에 대한 통계량을 직접적으로 예측을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 또한 이제 데이터를 어떤 슬라이싱 단위로 쪼개서 모델링을 진행을 함으로써 어떤 변화하는 타임 포인트들이 동일한 인스턴스 내에서도 서로 다른 통계적인 특성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모델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안 연구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연구에서 어떤 프로블렘 디피니션을 진행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이 시계열 데이터에서의 정상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계열 데이터에서 정상성을 띈다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평균이나 분산 등의 통계적인 특성이 변하지 않고 일정한 추세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이제 아래 예시를 통해서 살펴본다면, 현재 시점이 t이며 어떠한 조인트 디스트리뷰션 fx가 존재할 때 타우에 어떤 값이 들어가도, 즉 이제 데이터의 시점이 어떻게 바뀌어도 각 데이터들의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이 같다면 이를 이제 스테이셔너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저희가 현실에서 마주하는 데이터들은 이러한 이상적인 데이터는 거의 없고, 대부분이 이제 어떤 시너리티, 콘셉트 드래프트, 그리고 체인지 포인트 등과 같이 변동성을 가지는 특성들로 인하여 정상성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이제 대부분의 현실적인 데이터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앞선 장표의 스테이셔너리라는 부분에 기반하여 시계열 데이터에서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이 디스트리뷰션 시프트라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계열 데이터는 이제 이름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시간에 따라 특정 간격으로 순차적으로 수집되어지는데, 대체로 이때 시간 변화에 따라 분포가 변화하게 되어 이제 논스테이셔너리하다는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공정 과정에서의 센서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을 할 때 이 센서들이 이제 노후화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센서들을 다른 이제 센서로 교체를 함에 있어서 이 전체적인 시계열 데이터의 변수 수에는 변함이 없지만 이 센서들이 도출하게 되는 절대적인 값에서는 이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포 차이는 이제 당연히 저희가 어떤 모델을 사용함에 있어서 일반화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여 이제 낮은 성능을 야기하게 되는 이제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당연히 이제 정확한 모델링을 위해서는 저희가 이러한 디스트리뷰션 시프트로 인하여 발생하는 통계적인 변화를 잘 포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저희가 주어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모델을 구성하는 어떤 데이터 드리븐 메소드의 대표적인 이 딥러닝 기반 접근 방식의 특성상 학습과 테스트 시 분포가 동일하다고 가정할 수 있는 이 스테이셔너리 세팅에서는 더 좋은 성능을 보일 수 있을 것은 자명한 사실이지만, 이제 다양한 분포 변화가 존재하는 케이스, 당연히 이제 이 디스트리뷰 시프트와 같은 상황에서는 이제 비교적 더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시계열 데이터에서 디스트리뷰션 시프트가 발생하는 상황을 두 가지 케이스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케이스마다 서로 다른 해결 방법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스트리뷰션 시프트가 시간의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계열 데이터는 데이터가 수집되는 특성상 시간 변화로 인한 필연적인 디스트리뷰션 시프트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때 저희가 룩백 윈도우 단위로서 어떤 모델의 입력으로 들어가는 구조를 통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룩백 윈도우 내에서도 디스트리뷰션 시프트가 발생할 수 있고 각 룩백 윈도우 간에서도 디스트리뷰션 시프트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저희가 포캐스팅 태스크를 생각을 해본다면 저희가 모델의 인풋으로 들어가는 룩백 윈도우와 그 예측하고자 하는 시점, 그러니까 호라이즌 윈도우 사이에서도 이러한 디스트리뷰션 시프트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다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 피규어 오른쪽에 이제 피규어를 보시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룩백 윈도우 그리고 이제 호라이즌 윈도우 사이에서 발생하는 디스트리뷰션 시프트가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 A와 C를 보시면은 제가 아까는 설명이 누락이 되었는데 A와 C를 통해서 그 점을 이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오른쪽 피규어에서 이 B가 나타내는 부분은 하나의 시리즈에서 이제 하나의 어떤 인풋 윈도우가 동일함에 있어서도 저희가 다른 프리퀀시, 즉 이제 다른 그래뉴얼리티로 이 시계열 데이터를 생각을 한다면 10분 단위, 1시간 단위, 하루로 샘플링할 경우 분포가 이제 서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경우에 발생하는 디스트리뷰션 시프트를 최소화하기 위한 연구로는 모델 어그노스틱한 플러그인 모델, 예를 들어서 LabIN과 DCTS, 그리고 이제 해당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론 같은 경우가 이러한 경우에 디스트리뷰션 시프트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트레이닝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 차이에서 발생하는 디스트리뷰션 시프트입니다. 사실 해당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시계열 데이터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디스트리뷰션 시프트의 이제 어떤 하위 집합이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구분을 해서 따로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전 같은 케이스와 이제 현재 같은 트레이닝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이제 해결 방법이 이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해서 말씀드린 점 먼저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예시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왼쪽 피규어를 보시게 된다면 이 왼쪽 피규어는 이제 시계열 데이터 예측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벤치마크 데이터 셋들을 다 같이 이제 플로팅한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 왼쪽 부분의 피규어들만 보시면 이것은 이제 하나의 이제 순차적으로 수집된 시계열 데이터를 저희가 트레이닝 그리고 밸리데이션 테스트로 나눔에 있어서 이렇게 나눈 결과인데, 이 검은색 부분은 트레이닝, 파란색 부분은 밸리데이션, 이 보라색 부분이 테스트 데이터를 의미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눈에 보기에도 이러한 데이터가 어느 정도 이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트레이닝 데이터로 이제 학습을 한 모델이 이러한 보라색 부분과 같이 서로 이제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 케이스에 대해서는 잘 예측을 할 수 없음은 이제 자명하다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제 그 오른쪽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 트레이닝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ACF 밸류를 이제 확인한 것인데, 이 같은 경우에도 통계량에 명백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 같은 경우에도 트레이닝 그리고 이제 테스트 데이터 사이의 분포를 확인한 것인데, 이때 저희가 오리지널 인풋을 기준으로 확인을 했을 때는 이 트레이닝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 사이의 통계량이 이제 매우 다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이 해당 장표 같은 경우에는 시계열 데이터 이상 탐지의 다양한 벤치마크 데이터 셋들에 대해서 이 트레이닝 데이터와 트레이닝 셋을 기준으로
테스트 셋에 대한 쿨백 다이버전스를 계산한 결과인데 이 결과와 같이 어느 정도 이제 분포 차이가 발생함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중요한 이유는 저희가 머신러닝을 진행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가정을 하는 것은 트레이닝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 간 분포가 동일하다는 것인데, 이러한 케이스가 존재하는 시계열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러한 가정이 이제 사실 거리가 멀 수밖에 없음을 보이고 있고, 또한 이제 학습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아웃풋을 도출하는 이 딥러닝 기반 방법론 특성상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잘 일반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나쁜 성능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어떤 그 테스트 시에 수도 레이블링을 통한 테스트 타임 어댑테이션 같은 방법론이 존재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때 이 트레이닝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 차이에서 발생하는 디스트리뷰션 시프트를 좀 더 이제 명백하게 시각화하여 보여드리고자 다음과 같은 아래의 논문에서 이 해당 피규어를 가져와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당 피규어는 이 시계열 이상 탐지의 대표적인 벤치마크 데이터셋들에 대해서 이제 시각화를 진행한 모습입니다. 이때 이 빨간색 동그라미가 의미하는 것은 학습 데이터 시의 정상을 의미하고, 파란색 별이 의미하는 것은 테스터 데이터상의 정상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회색 X 표시가 의미하는 것은 테스트 데이터상의 이제 비정상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이때 저희가 한눈에 보기에도 대부분의 데이터셋에서 학습 데이터시의 정상과 테스트 데이터시의 정상과도 어느 정도 이제 분포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저희가 이 학습 데이터시의 정상으로만 학습을 하게 되는 이 셀프 슈퍼바이스드 러닝을 통하여 학습한 이상탐지 모델의 경우, 이 테스트 데이터시의 정상, 즉 이제 이 파란색 별들을 이상 데이터로 오탐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트레이닝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 사이의 디스트리뷰션 시프트를 잘 해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리뷰를 통해서 소개드리고자 하는 방법론은 이 시계열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디스트리뷰션 시프트를 해결하기 위한 플러그인 모델이라고 이전 장표에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기존 모델 어거노스틱한 플러그인 모델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RevIN이라는 이름의 모델입니다. 해당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메트릭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입력 시계열에 대해서 노멀라이즈를 진행하여 도출된 원본 시계열 데이터의 분포 정보를 바탕으로 출력 시계열에서 다시 디노멀라이즈를 해주는 그런 모델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원본 데이터가 있을 때 이 RevIN 레이어를 거쳐서 이 원본 데이터의 통계 정보, 예를 들어서 평균과 분산이 있고, 그리고 이제 베타와 감마 같은 경우에는 어떤 러너블한 파라미터로 이 데이터의 트렌드에 대해서 어떤 시프트, 그리고 이제 스케일을 조정해주는 파라미터, 스칼라 값을 가지는 파라미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멀라이즈드 된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어떤 백본 모델의 인풋으로 넣어서 아웃풋을 도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출된 아웃풋에 대해서 해당 통계량 정보를 바탕으로 다시 디노멀라이즈를 해주는 그러한 방법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연구 같은 경우에는 모델 어그노스틱한 특징을 가져서 어떤 네트워크라도 대칭적인 위치에 추가하기만 하면 적용 가능한 어떤 트레이너블한 노멀라이징 레이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DCTS라는 이름의 연구입니다. 해당 연구에서는 시계열 데이터 내에서 발생하는 디스트리뷰션 시프트를 몇 가지로 이제 세분화하여 정의를 하고 있는데, 먼저 입력 공간 내에서 발생하는 인트라스페이스 시프트와 입력 공간과 출력 공간 사이에서 발생하는 인터스페이스 시프트로 세분화해서 이제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트라스페이스 시프트 그리고 인터스페이스 시프트 같은 경우에는 서로 해결 방법이 다르다고 말을 하고 있고, 이를 각각 완화하기 위한 패러다임인 DCTS를 제안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디스트리뷰션 시프트를 RevIN과 같이 어떤 통계량 또는 어떤 디스턴스 펑션으로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 코에피션트를 이용하는 코넷을 제안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인트라스페이스 시프트를 제어하기 위한 백코넷과 인터스페이스 시프트를 제어하기 위한 호리코넷을 함께 이용하는 듀얼 코넷을 통하여 디스트리뷰션 시프트를 완화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모든 시점에 대해서 러너블한 파라미터를 붙여서 디스트리뷰션 시프트를 완화하고자 하는 방법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논문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소개해드릴 논문은 이 Frequency Adaptive Normalization for Non-Stationary Time Series Forecasting이라는 이름의 연구입니다. 사실 제가 이번 장표에서 소개해드리는 연구는 제가 오늘 발표에서 소개해드리는 이 연구보다 좀 이후에 나온 연구이기 때문에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연구가 이 해당 장표에 있는 연구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점을 삼고 있지는 않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이번 장표에서 소개드리는 연구에서도 어떤 타임 시리즈 데이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논 스테이셔너리티를 완화하기 위한 연구이고, 또한 어떤 모델 어그노스틱하게 그 플러그인 모델처럼 어떤 모든 포캐스팅 모델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연구한 논문이기 때문에 제가 이 해당 연구도 같이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해당 연구에서 잡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이 해당 피규어를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해당 피규어에서 이 윗부분은 타임 도메인의 데이터이고, 이 아랫부분은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이 위 타임 도메인의 데이터를 매핑해 주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이 프리퀀시 도메인에서의 어떤 값들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이 해당 예시는 어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감소하는 주파수를 가지는 신호이고, 이때 저희가 이 데이터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입력 단계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세 개의 입력 단계는 이 동일한 이 평균과 분산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사실 저희가 이를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확인을 한다면 다음과 같이 어떤 명확한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 타임 도메인의 데이터를 봐도 어떤 이렇게 구간별로 나누었을 때 평균과 분산만을 통해서 본다면 동일하지만 사실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화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변화를 저희가 어떤 통계량만을 가지고 논 스테이셔너리티를 제거를 하고자 한다면 사실 제대로 제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이 해당 피규어에서는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확인하면 더 두드러진 패턴을 관찰할 수가 있고, 이때 실제로도 그 값이 틀리다라는 것이 이 해당 피규어에서 의미하는 바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이제 이전에 논 스테이셔너리티한 어떤 인포메이션을 저희가 평균과 분산만을 가지고 모델링하는 방법들을 통해서는 이 타임 도메인에서 이 아래와 같은 이 해당 같은 이제 유형의 변화를 관찰하기 어렵지만, 어떤 주기적인 정보의 변화는 다음과 같은 인스턴스 와이즈한 프레이 트랜스폼 상에서는 쉽게 식별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해당 연구에서 말하고 있는 문제 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당연히 이 프리퀀시 도메인에서의 어떤 노멀라이제이션 메커니즘을 제안을 해주고 있고, 또한 이제 논 스테이셔너리 시프트 포캐스팅이라는 방법 또한 같이 제안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프리퀀시 베이스드 노멀라이제이션 메커니즘에서는 논 스테이셔너리 완화를 위하여 시간적 통계 정보를 기반으로 노멀라이징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통계 정보는 다음과 같은 이 평균과 분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노멀라이징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인스턴스들의 프리 도메인에서 상위 K개의 지배적인 정보를 필터링하여 논 스테이셔너리함을 완화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피규어를 통해서 이제 예시를 확인을 해 보시면 다음과 같이 이 해당 원본 데이터를 어떤 패스트 프레이 트랜스폼과 같은 이 매핑 알고리즘을 통해서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매핑이 되었다면, 이 해당 도메인에서 이 탑 K개의 이제 앰플리튜드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필터링을 해주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필터링된 데이터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역풀이의 변화를 수행을 하게 되면 이제 다음과 같은 어떤 주기적인 정보가 나온다고 이제 가정을 할 수 있는데, 이 주기적인 정보에 저희가 원본 데이터를 제함으로써 저희는 어떤 스테이셔너리한 인포메이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저희가 어떤 예측에 있어서 이러한 스테이셔너리한 인포메이션들도 함께 고려를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 스테이셔너리한 제가 제대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스테이셔너리한 인포메이션들은 사실 저희가 사용하고자 하는 어떤 포캐스팅 백본에 들어가서 이제 예측을 수행하게 되고, 이러한 논 스테이셔너리한 인포메이션들도 사실 인풋 시계열과 이 예측하고자 하는 시계열 간에서도 이 논 스테이셔너리한 정보에서 어떤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논 스테이셔너리한 정보를 예측하고자 하는 어떠한 모델을 사용해서
이 또한 이제 예측을 하고자 하는 것이 이 Non-Stationary Shift Forecasting에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어떤 논스테이셔너리한 정보와 스테이셔너리한 정보 모두를 모델링을 해주고 이들을 더함으로써 이 최종적인 이제 예측 아웃풋을 내는 것이 이 해당 연구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였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제안 연구에서 말하고 있는 방법론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해당 연구에서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논스테이셔너리한 타임 시리즈 데이터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이전 연구들에서는 리버시블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방법론들이 주로 제안이 되어 왔었습니다. 이는 이제 입력에서 논스테이셔너리한 정보를 제거한 후에 출력에서 다시 재구축해주는 방식을 이용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제가 앞선 장표에서 소개드렸던 RevIN 같은 모델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RevIN을 포함해서 어떤 DCTS나 이제 여러 가지 연구들에서 이 통계적인 지표를 바탕으로 논스테이셔너리한 정보를 제거해 주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어떠한 인풋 데이터를 모델에 넣어서 예측 데이터를 도출하기 위한 포캐스팅 태스크를 생각을 해본다면, 이러한 입력 시계열 데이터에 대한 어떤 통계량들만을 통해서 이제 예측 값에 대한 어떤 통계량을 근사해 주겠다라는 이러한 방법론들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한계점이 존재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 대부분의 방법들은 이 인풋 시리즈와 어떤 저희가 예측해야 하는 호라이즌 시리즈 간의 분포 불일치를 간과를 하고 있으며, 인풋 시리즈의 통계적 특성만을 간단히 이용하여 아웃풋에 디노멀라이즈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계열 데이터는 이제 시간적으로 연속된 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이 입력 시계열 데이터의 평균은 이제 호라이즌 시리즈의 평균과 뚜렷하게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 이를 아래의 이 피규어를 통해서 이제 자세하게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인풋 시계열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 부분을 이제 예측해야 하는 호라이즌 시리즈라고 이제 가정을 한다면, 이 인풋 시리즈의 평균은 다음같이 어떤 0.75에 가까운 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고, 이 호라이즌 시리즈에서의 평균은 다음같이 한 1.5 정도에 가까운 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것을 확인을 해본다면 이제 보편적으로 인풋 시리즈와 호라이즌 시리즈 사이에는 분포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과 같은 예시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인풋 시리즈와 어떤 예측해야 하는 호라이즌 시리즈 간의 평균과 분산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어떤 자명한 사실이라고도 이해를 해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제 다음으로는 이 기존 연구들에서는 이 정교화 과정에서 어떤 동일한 인스턴스 내의 모든 타임 포인트들이 동일한 통계적 특성을 가진다고 가정하며 어떤 글로벌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 인풋 시리즈 전체에 대한 평균을 구했을 때 0.75 정도의 값이 나오는 것이지, 어떤 이렇게 구간별로 보았을 때는 이 구간별로 모두 이 평균과 분산이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하나의 이 데이터가 들어오면 이 동일한 인스턴스 내의 모든 타임 포인트들이 이 동일한 이 0.75라는 평균에 이제 매핑이 되게끔, 그래서 모든 타임 포인트들이 동일한 통계적 특성을 가진다고 가정을 하면서 노멀라이제이션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이제 문제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좀 더 이제 예시를 통해서 보신다면, 이 인풋 시리즈를 저희가 어떤 임의의 구간을 나누었을 때 이 구간별로 모두 통계적인 특성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이 이 해당 부분에서 말하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두 가지의 문제점들을 이 제안 연구에서는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해당 장표에서는 이 제안 연구의 어떤 컨트리뷰션을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 자세한 방법론은 이후 페이지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이 슬라이싱 베이스 노멀라이즈에서는 제가 앞서 말한 이 케이스 1번과 같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이제 제안된 방법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슬라이싱 베이스 노멀라이즈에서는 논스테이셔너리티를 보다 로컬한 단위에서 좀 더 파인 그레인드하게 다루기 위해 이 인풋 시리즈를 좀 더 세부적인 어떠한 템포럴 슬라이스 단위로 나누어 모델링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 템포럴 슬라이스란 저희가
다른 연구들에서 많이 나오는 어떤 패치인 것 같은 동일한 개념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이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 하나의 어떤 전체 시계열에 대한 분산과 평균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이제 구간별로 나누어서 이 각 구간별로 평균과 분산을 어떤 모델링에 사용을 하겠다라는 것이 이 슬라이싱 베이스 노멀라이즈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스태티스틱스 프레딕션 모듈입니다. 이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장표에서 이 케이스 2번과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단순하게 인풋 시리즈의 통계량을 이용하여 예측값에 대해 디노멀라이즈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풋 시리즈와 통계량을 이용하여 이 미래 시점의 템포럴 슬라이스들의 통계량을 예측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이제 케이스 2번을 이 해당 피규어를 제가 예시로 설명을 드리면 이 인풋 시리즈에서 나온 이 평균과 분산을 어떠한 모델에 넣어서 이 미래 시점의 평균과 분산을 예측하자라는 것이 이 Statistics Prediction 모듈에서 하고자 하는 바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좀 더 어떤 어댑티브 노멀라이제이션을 진행할 수 있다고 제안 연구에서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다음으로는 투 스테이트 트레이닝 스키마라는 것을 이제 제안을 해주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모델 자체는 어떤 폴캐스팅 백본 모델에 붙여서 사용하는 플러그인 모델이기 때문에 이 백본 모델과 제안하는 이 스태티스틱스 프레딕션 모듈의 학습의 균형을 맞추고자 다음같이 어떤 투 스테이트의 트레이닝 방법을 제안하는 것이 이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안 연구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 해당 연구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어떤 각종 노테이션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X와 이 Y 같은 경우에는 이 인풋 타임 시리즈와 그리고 호라이즌 시리즈의 인스턴스들 간의 집합을 의미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N과 V와 T는 이제 인스턴스 수, 그리고 베리어블, 즉 이제 변수의 수, 그리고 T는 이제 슬라이즈 사이즈를 의미하는데, 제가 이전 장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안 연구는 어떤 하나의 로우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슬라이스 단위로 나누어서 이제 모델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어느 정도로 이 인풋 데이터를 자를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이 슬라이스 사이즈가 의미하는 바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L-in과 L-out 같은 경우에는 이 룩백 인도 그리고 호라이즌 사이즈를 의미하고, 이 M과 K 같은 경우에는 이 L-in과 L-out에서 도출된 그 슬라이스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즉 이제 L-in을 이제 T로 나누게 된다면 이 M이 되고, 이 L-out을 T로 나누게 된다면 이 K의 값이 도출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XI 그리고 YI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 프레임워크 자체의 인풋으로 들어가고 이 아웃풋으로 나오게 되는 이 데이터들을 의미를 하게 되고, 이 X바와 이 Y바가 의미를 하는 것은 이 노멀라이제이션이 완료된 이 실질적으로 백본 모델에 들어가게 되는 인풋과 아웃풋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슬라이싱 베이스드 노멀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기존의 방법들과 동일하게 리버시브란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 방법을 이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타 방법론들과는 다른 점은 이 SAN에서는 전체 인풋 시퀀스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펄 슬라이스 베이시스에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는 즉 이 원래 하나의 인풋이 들어왔다면 이를 슬라이스 단위로 쪼갠 후 이를 바탕으로 노멀라이제이션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이렇게 진행을 해주는 이유는 어떠한 글로벌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각 슬라이스 내부에서의 어떤 로컬라이즈드한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내재적인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인풋 XI가 이 프레임워크의 인풋으로 이 XI가 들어간다면 이 인풋 XI를 T 크기의 슬라이싱을 적용하여서 M개의 어떤 논 오버래핑한 슬라이스로 분할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당 예시를 보시면 이 L인만큼의 이 데이터가 들어오게 된다면 이 L인 데이터를 다같이 T로 이제 나누게 되고, 이 Lin을 이 T로 나눈 값이 이제 M이 되게 되는데, 이 M은 이전 장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패치의 개수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해당 예시에서는 이 L인만큼의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 T만큼의 슬라이스 사이즈로 분할을 하였을 경우에는 이 M개가 즉 이제 4개 정도로 이제 분할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 해당 피규어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실질적인 노멀라이제이션을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이 해당 부분에서는 구해진 각 슬라이스별로 평균과 표준 편차를 계산을 하게 되고, 이렇게 구한 평균과 표준 편차를 바탕으로 모든 슬라이스를 독립적인 통계량을 기반으로 노멀라이즈를 진행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 장표의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구분된 슬라이스들이 나왔을 텐데, 이 슬라이스들마다 어떤 평균과 표준 편차를 다음과 같이 구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한 값을 바탕으로 노멀라이즈를 했을 때 다음과 같이 X바와 같은 데이터가 나오고, 이 각 슬라이스별로 저희가 이 노멀라이즈를 진행을 해 주었는데, 어쨌든 이들을 하나의 인풋으로 사용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들을 다시 다음과 같이 붙여주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마지막으로 이 슬라이스들을 저희가 원래 시간 순서대로 복원을 함으로써 어떤 논스테이셔너리티가 제거된 이 X바라는 이 데이터를 도출을 하게 되고, 이를 저희는 이 예측 모델의 입력으로 사용을 해주는 것으로 진행이 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Statistics Prediction 모듈입니다. 제한 연구에서는 이 Statistics Prediction 모듈을 도입함으로써 어떤 저희가 논스테이셔너리가 제거된 인풋을 이 포캐스팅 모델에 넣어서 미래의 예측값만을 예측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미래 슬라이스들의 어떤 통계적인 분포를 추정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Statistics Prediction 모듈에서는 어떤 간단한 2레이어 퍼셉트론 네트워크만을 사용을 해주고 있고, 이때 인풋으로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입력으로 구한 각 슬라이스들의 통계량과 함께 그 노멀라이즈드 된 이 시리즈를 함께 인풋으로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멀라이즈드 시리즈 그리고 이제 인풋 스태티스틱스들이 이 모듈에 인풋으로 들어감으로써 저희는 미래 시점의 슬라이스들에 대한 평균과 분산을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제안 논문에서는 이 디스트리뷰션 모델링에 있어서 평균은 주어진 슬라이스의 어프록시메이트한 스케일을 결정하고 표준 편차는 분산의 정도를 의미한다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작은 슬라이스들의 스케일은 포캐스팅 태스크에서 즉 이제 평균 값들은 포캐스팅 태스크에 있어서 더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모델링에 반영시켜 주고자 이 모듈을 구성하였다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제한 연구에서는 레지듀얼 러닝 기법을 사용함으로써 모델이 서로 다른 퓨처 슬라이스 평균 이 뮤 헷과 이 오버롤 인풋 시퀀스 민 이 로우의 차이를 학습하도록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로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후 장표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하나의 윈도우 사이즈에 대한 그 글로벌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을 진행을 했을 때 나오는 그러한 평균값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이렇게 레지듀얼 러닝 기법을 사용한다는 것은 이 미래 평균값 자체를 직접 예측하기보다는 그 차이를 학습하는 방식으로 미래 변화에 대한 어떤 프라이얼 논리지를 활용함으로써 평균값 모델링의 난이도를 최대한 낮추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목적이었다고 제안 연구에서는 말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해당 장표에서는 이 Statistics Prediction 모듈이 수식적으로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전 장표에서 드렸던 로우가 어떻게 계산을 되는지 이 피규어를 통해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원래 하나의 윈도우 단위로 들어온 데이터가 있고, 이 윈도우를 여러 개의 슬라이스로 쪼갠 후 각 슬라이스별로 통계량을 따로따로 구해줬었는데, 이 하나의 윈도우에 대한 평균값이 이 로우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각 슬라이스별 평균값과 이 전체 이제 윈도우에 대한 평균값을 제함으로써 저희가 그 차이를 이제 다음과 같이 인풋으로 넣고 있고, MLP 모델의 인풋으로 넣고 있고, 또한 이제 그 하나 윈도우에 대한 이 평균값과 이 노멀라이즈된 시퀀스의 이 인풋 값을 다음과 같이 제함으로써 그 차이를 바탕으로 어떠한 미래 시점에 대한 이 평균값을 미래 시점들의 슬라이스들에 대한 평균값을 구하는 게 목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이제 이 뮤 i 같은 경우에는 이 여러 가지 패치들의 이 부분들을 이제 여러 가지 패치들의 평균을 의미하고, 또 이제 이 시그마 i 같은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이 각 슬라이스들의 평균값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뮤 햇과 이 시그마 햇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미래 슬라이스 K개의 예측된 평균값, 그리고 이제 미래 슬라이스 K개의 예측된 분산값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추가적으로 이 W1과 W2라는 추가적인 이제 러너블한 파라미터들이 이제 도입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 변수마다 서로 다른 패턴이 존재함을 고려하여 여기서 이 학습 가능한 두 개의 이 벡터들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기에는 이 웨이트들이 모두 1로 시작을 하게 되고, 이는 이제 점점 학습이 되면서 이제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 이 각 변수별로 어떤 인디비듀얼한 프리퍼런스 웨이트를 부여하는 것이 이 W1과 W2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각 MLP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각 MLP 부분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산을 통해서 모델링이 진행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때 이 부분이 의미하는 것은 간단한 컨캐티네이션 연산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 스태티스틱스 프레딕션 모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예측된 통계량과 이 실제 데이터의 통계량 사이의 MSE를 통해서 학습이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슬라이싱 베이스드 디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부분입니다. 이 해당 부분에서는 이 스태티스틱스 프레딕션 모듈과는 별개로 이전 처음 이제 노멀라이제이션 단계에서 생성된 이 노멀라이즈드 시퀀스를 어떤 포캐스팅 백본 모델에 넣어서 이 스테이셔너리한 정보만을 바탕으로 도출된 이 예측값인 이 y 햇을 생성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생성된 예측값인 이 y 햇에 이전 이 스태티스틱스 프레딕션 모듈을 통해서 구해진 이 미래 통계량을 기반으로 슬라이스드 베이스드 디노멀라이제이션을 진행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예측값 y 바를 k개의 논 오버래핑 슬라이스로 먼저 구분을 해준 후에 각 슬라이스들에 대해서 예측된 통계량을 바탕으로 디노멀라이제이션을 진행하는 것이 이 해당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디노멀라이즈드 된 각 슬라이스들을 시간 순서대로 다시 이어 붙이면 최종 예측 결과인 y 햇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원본 시계열 데이터와 이 y 햇과의 차이를 바탕으로 이 포캐스팅 백본 모델을 학습을 시켜주게 되고, 이때 로스 펑션을 해당 연구에서는 LFC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투 스테이트 트레이닝 스키마입니다. 이 제한 연구에서는 노멀라이제이션 플로우가 백본 모델의 훈련에 있어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학습 과정은 실제로 바이 레벨의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다음과 같은 수식을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결국 이 부분이 의미하는 것은 이 포캐스팅 백본 모델 자체의 학습을 의미하고, 이 부분이 의미하는 것은 이 스태티스틱스 프레딕션 모듈의 학습을 의미하는 그러한 펑션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저희한테 중요한 것은 이 스태티스틱스 프레딕션 모듈의 학습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포캐스팅 백본 모델이 이제 학습이 잘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는 이제 원한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에 이 어퍼 레벨의 목표를 이 시계열 예측 시계열 백본 모델의 어떤 성능이라고 보실 수 있고, 이 로어 레벨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이 디노멀라이즈드 아웃풋과 그라운드 트루스 간 디스트리뷰션의 유사성을 최대화하는 이 스태티스틱스 프레딕션 모듈의 목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이 형식적으로 표현하면 이 전체 학습 과정은 다음과 같이 이제 표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어떻게 이 모든 것을 고려를 하면서 이 전체 모델을 옵티마이제이션 할 수 있을까를 제한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단순화해서 투 스테이트의 트레이닝 파라다임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 매우 간단한데, 먼저 이 스태티스틱스 프레딕션 모듈을 먼저 학습을 시켜서 수렴을 시키고, 이후에는
이 모듈을 프로즌 상태로 두고 이 예측 모델의 학습을 시킴으로써 두 번째 단계에서 이 스태틱스 프레딕션 모듈을 플러그인 모델로 사용한다는 것이 이 투스테이트 트레이닝 스키마의 어떤 간단한 구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제안 연구에서 진행한 실험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연구의 실험 설정입니다. 이 제안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시계열 예측 분야에서 자주 사용되는 이 9가지의 이 벤치마크 데이터 셋들을 이용을 해주고 있고, 이때 각 벤치마크 데이터 셋들에 대해서 이 ADF 테스트도 진행한 결과를 함께 리포팅 해주고 있습니다. 이 ADF 같은 경우에는 이 값이 낮을수록 이제 정상성을 띠는 그러한 데이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트레이닝, 그리고 밸리데이션 셋, 그리고 테스트 셋의 분할은 ETT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6대 2대 2, 그리고 이제 다른 데이터 셋들의 경우에서는 7대 1대 2의 비율로 이제 데이터를 분할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이스라인으로는 두 개의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 그리고 하나의 CNN 기반 모델, 그리고 이제 하나의 MLP 기반 모델을 사용을 해주고 있고, 이 트랜스포머 모델과 이 CNN 기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풋 윈도우를 96으로 고정을 한 후에 즉 96, 192, 336, 720으로 늘려가면서 이 예측 결과를 리포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ILI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셋의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인풋 랭스를 36으로 고정을 하고 이 프레딕션 랭스를 다음과 같은 수치로 늘려가며 사용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디리니어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인풋 랭스를 96에서 336까지 늘려가면서 실험을 하고 있고, 이 ILI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96의 인풋 윈도우 랭스를 사용했다고 말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이 경우 프레딕션 랭스는 다음과 같이 구성을 했다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또한 서로 다른 변수들을 동일한 스케일에서 비교하기 위하여 Z-스코어 노멀라이제이션을 사전에 적용해주고 있고, 이 스태티틱스 프레딕션 모듈의 이 투 레이어 퍼셉트론 네트워크의 히든 디멘션 같은 경우에는 백본 모델의 임베딩 디멘션과 동일하게 설정하여 진행했다고 말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제안 연구가 로우 타임 시리즈를 슬라이싱 단위로 구분하여 모델링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각 데이터셋마다 이 슬라이싱 랭스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휴리스틱하게 설정했다고 말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근거에 대하여 현실의 시계열 데이터는 하루, 일주일 등 실제 또는 인위적으로 정의된 주기를 따라 변화하는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기성을 고려하고자 슬라이싱 랭스 후보를 6과 12, 24, 48로 설정하였다고 말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의 예시는 ETTH1, Electricity, 트래픽 데이터셋은 1시간 간격의 데이터를 가지기 때문에 슬라이싱 길이를 24로 선택하였을 경우 하루 단위의 패턴을 캡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슬라이싱은 논 오버래핑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입력 시퀀스를 정확하게 나눌 수 없는 경우가 존재한다는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익스체인지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실제 주기가 7이지만 나누어 떨어지지 않아 근사값으로 6을 사용했다고 말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럼 먼저 메인 리절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포캐스팅 백본 모델들만을 사용했을 경우보다 이 SA라는 제안 연구에서 말하고 있는 이 방법론을 함께 적용하였을 경우 기존 모델의 성능을 큰 차이로 향상시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논문에서는 이러한 성능 향상의 요인을 다음에 두 가지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는데, 먼저 논스테이셔너리티 요인의 영향 감소라는 부분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근거로 ADF 테스트 결과 비정상성을 갖는 대표적인 세 가지 데이터셋인 익스체인지, ILI, ETTH2에 대하여 제안 모델을 적용하였을 경우 이제 매우 좋은 성능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때 디리니어 모델 기준 익스체인지, ILI, ETTH2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MSE를 감소시킴으로써 훨씬 더 성능 향상에 기여했다라는 것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근거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말하는 이 분석 내용은 장기 예측에서의 안정화 효과라는 부분입니다. 이 SCI 넷 모델의 경우에 이 720길이 예측에서 ETTH2 그리고 Electricity 데이터셋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큰
큰 성능 감소를 보이며 성능 감소가 아닌 이 MSE 감소를 보이며 이 좋지 않았던 성능을 이제 타 모델 수준까지 상승시켰다고 이 해당 논문에서는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다른 노멀라이제이션 기반 방법론들과의 비교 실험 결과입니다. 해당 실험에서는 메인 리절트와 동일한 실험 환경을 유지한 채 오토포머와 패드포머를 기반으로 각 데이터셋 및 다양한 예측 길이에 대해 평균 MSE와 함께 상대적인 성능 향상인 IMP를 이제 기재하였다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제한 모델 같은 경우에 타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좋은 경우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패드포머에서 평균 MSE를 10.71% 감소시켰다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익스체인지나 ILI처럼 비정상성이 뚜렷한 데이터셋에서 성능 향상이 두드러지며 이 슬라이싱 기반 정교화 방법론들의 강점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동일하게 이 학습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은 DCTS와 비교했을 때 이 DCTS는 이중 최적화 구조를 무시하기 때문에 성능이 낮으며 이를 바탕으로 2스테이지 트레이닝 스키마의 강점을 이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 SAN을 사용할 경우 이는 이제 강력한 정교화 능력을 제공하기 때문에 일부 데이터셋, 이 실험 장표에서의 예를 들면 이 웨덜 같은 경우에서는 오버스테이셔너리제이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하여 성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음을 말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성평가에 관한 부분입니다. 해당 부분에서는 입력 길이를 96, 예측 길이를 336으로 했을 때 ETT M2 데이터셋을 대상으로 패드포머를 백본으로 사용함으로써 SAN과 다른 노멀라이제이션 방법들을 조합하여 예측한 결과를 시각적으로 비교한 그 장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SAN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방법론들보다 더 현실적인 예측 곡선을 생성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이 단순한 입력 통계를 기반으로 디노멀라이제이션을 하는 방식은 스케일의 미스매치를 유발할 수 있고 이는 이제 레브 IN과 이 NST, 즉 논스테이셔너리 트랜스포머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점을 해결하고자 제안 연구에서는 이 시계화를 슬라이스 단위로 처리하며 이 동적인 분포 변화를 포착할 수 있었다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DCTS는 미래 분포 예측을 시도하기는 하지만 학습 구조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이 바이레벨의 최적화를 무시하기 때문에 성능이 낮다고 말을 해주고 있었는데 이때 제안 연구 같은 경우에는 통계 예측 모듈을 독립적으로 학습을 하여 2스테이지 트레이닝 스키마가 이제 잘 작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 해당 장표의 주된 내용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컨클루션 말씀드리면서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연구에서는 템포럴 디스트리뷰션 시프트로 인한 논 스테이셔너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슬라이스 뷰에서 로컬 논 스테이셔너리티를 완화하는 슬라이싱 어댑티브 노멀라이제이션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때 제안 연구에서 삼고 있던 기존 방법론들의 두 가지 문제점은 인풋 시리즈와 호라이즌 시리즈 간의 분포 불일치를 간과하고 있다는 점과 동일한 인스턴스 내의 모든 타임 포인트들이 동일한 통계적 특성을 가진다고 가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제안 연구에서는 세 가지의 방법을 제안하고 있는데 먼저 슬라이싱 베이스드 노멀라이즈에서는 논 스테이셔너리티를 로컬한 단위에서 정밀하게 다루기 위하여 인풋 시리즈를 파인 그레인드한 템포럴 슬라이스로 나누어 모델링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스태티스틱스 프레딕션 모듈에서는 인풋 시리즈와 통계량을 이용하여 미래 시점의 템포럴 슬라이스들의 통계량을 예측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스테이지 트레이닝 스키마 같은 경우에는 백폰 모델과 제안하는 스태티스틱스 프레딕션 모듈의 학습 간의 균형을 맞추고자 2스테이트의 트레이닝을 제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논문 리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